태평양의 광활한 바닷속에 자리 잡은 대만은 작은 섬이지만 전략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역사적 원한을 상징함과 동시에 세계 패권 추구에서 중요한 조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고려하더라도 대만의 입지는 쉽게 도전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이는 지역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지정학적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투는 단순히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깊은 세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게임입니다. 독수리 탐험과 함께 이 중요한 갈등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를 탐구해 보세요. 중국의 지리적 및 물류적 도전. 대만 침공을 고려할 때 중국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는 작전의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현대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국방 예산으로 군사 활동에 적합해 보입니다. 중국군은 첨단 미사일 기술, 고급 항공기, 해군 자산까지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 역량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겉으로는 더 작고 덜 강력해 보이는 상대, 대만과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협, 자연적 방어벽, 중요한 지리적 장애물 중 하나는 대만 해협입니다. 이는 대만의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는 좁고 위험한 해역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해협의 폭은 단지 81마일로 지나가기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협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악명이 높으며 1년에 2번 발생하는 강렬한 몬순 계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은 지역의 열대 기후와 결합하여 군사 해상 작전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거센 폭풍, 강풍,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 가장 진보된 함대조차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침공을 시도하려면 중국은 적절한 계절적 시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작전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척 이상의 함정을 갖춘 중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위험한 해역을 건너 대규모 상륙 작전을 조율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정밀한 계획과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적 악몽, 병력과 보급품 운송 작전의 물류 측면은 중국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는 부분입니다. 수천 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해협을 넘어 성공적으로 운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상륙함, 구축함 등 다양한 함선을 포함한 인상적인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함선 대부분은 작전 중에 취약한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첨단 레이더 기술은 가장 큰 해군 함선조차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듭니다. 게다가 중국의 상륙함 중 많은 수가 개조된 민간 선박으로 속도가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져 대만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을 통해 중장비와 군사 보급품을 운송하는 것도 또 다른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해군 함대의 속도와 효율성은 어떤 침공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리한 날씨 조건 동안의 좁은 작전 기회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천 척의 함선을 동원하더라도 타이밍, 효율성, 공격에 대한 취약성 측면에서 여전히 큰 난관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는 도전. 중국이 해상 장애물을 극복하고 대만 해협을 성공적으로 건넌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대만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약 40만 명의 병력을 동시에 상륙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방대한 숫자입니다.
비교하자면 역사상 가장 복잡한 상륙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10만에서 3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지리적 조건과 방어 인프라는 노르망디 작전 당시의 조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대만의 지형과 방어시설, 대만의 자연 방어는 매우 강력합니다. 섬의 중심부와 동부 지역에 위치한 험준하고 산악적인 지형은 방어 병력에게 상당한 엄폐를 제공합니다.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은 주로 서부 해안 평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공격에 더 취약하지만 이 지역들 역시 강력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략은 이러한 지형에 맞춰져 있으며 미사일 시스템, 대공 방어, 해안가 요새와 같은 주요 방어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대만의 산악 지역은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하여 침공군이 섬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치거나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도로가 제한적이며 지형적 특성상 물류 지원도 어려워 점령군은 보급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대만의 고도로 발달된 인프라도 대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위협받는 위치로 신속히 병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준비태세. 대만의 군사력은 규모 면에서 중국보다 작지만 매우 첨단화되어 있으며 더 큰 규모의 전통적인 군사력을 억제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쟁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대공 방어 능력, 대한 미사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만 공군은 규모는 작지만 현대식 전투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기지들이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습 공격에서도 전력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강력한 민방위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대만의 회복력은 특히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지원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첨단 군사 장비를 공급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은 대규모 갈등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대만은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정보 공유 관계로부터 이점을 얻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율과 시기의 중요성이처럼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조율하고 필요한 시기를 맞추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중국군의 최근 훈련과 리허설은 광범위했지만 전면적인 침공의 복잡성을 재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방대한 규모는 수천 명의 병력, 장비, 보급품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해 수개월 아니면 수년에 걸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병력을 동원하더라도 중국은 공군, 해군, 지상군 간의 완벽한 동기화를 보장해야 하며 장기전에 따른 위험도 관리해야 합니다. 대만의 군대는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위치에 힘입어 단순히 침공이 진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방어는 공중 우위에서부터 게릴라 전술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국군이 대만 해안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대만의 방어 능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자연 방어와 지리적 이점. 대만의 지형은 가파른 산과 좁은 진입로로 인해 잠재적인 침공에 대해 상당한 자연 방어를 제공합니다. 섬의 중앙 산맥은 대만을 두 개의 뚜렷한 지역으로 나누며 대규모 침공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험준한 지형은 대만의 방어군이 은신하며 게릴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의 진격을 늦추는 데 유리합니다. 대만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서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미사일 시스템과 해안포로 강력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상륙 시도는 대만의 방어 인프라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산맥이라는 자연적 장벽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타이베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우며 전략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베이에 도달하더라도 도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매우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의 가혹한 전투는 막대한 사상자와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민간인 방어를 위해 광범위한 훈련과 공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규모 지하 벙커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애물, 방어 조치, 민간인 대비 태세의 결합은 중국에게 대만 침공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민간 방어와 고슴도치 전략의 역할. 대만은 또한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구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 군사 전문가 윌리엄 머레이가 제안한 고슴도치 방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대만을 침공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목표로 만들어 더 큰 포식자를 가시로 막아내는 고슴도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대만은 현대적이고 작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무장해 대규모 침공 시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에는 하푼 및 스팅어 시스템과 같은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지뢰, 드론 등이 포함됩니다. 2015년 대만은 200개의 스팅어 미사일과 약 800개의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 숫자는 드론과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고와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6 전투기 한 대의 가격으로 6개의 하푼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으며 F-16 한 대의 비용으로 1,000개의 스팅어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무기는 이동성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아 중국이 탐지하고 파괴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 전략은 대만이 자체 방어에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침공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합니다. 갈등의 경제적 및 글로벌 영향. 대만 해협은 대만의 주요 방어 장벽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로 중 하나입니다. 연간 전 세계 컨테이너 교통량의 55%지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약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흐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역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중단 갈등은 대만 해협을 통한 선박 교통의 차단 또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은 특히 TSMC와 같은 기업을 통해 반도체의 주요 글로벌 공급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어떠한 혼란도 첨단 기술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특히 기술, 자동차, 소비자의 부문에서 그 영향을 느낄 것이며 생산 라인은 필수 부품의 부족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 넓은 글로벌 경제 또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간의 무역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적시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들은 대체 무역 경로를 찾으려 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여 글로벌 경제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 자체도 그 여파를 가장 크게 겪을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글로벌 동맹국들이 거의 확실히 부과할 경제 제재는 중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첨단 기술 산업, 금융,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을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GDP의 약 20%가 국제 무역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출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중국 기업들이 공장과 투자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글로벌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의 혁신과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 제한과 제재는 중국의 산업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입니다. 국내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 내부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여파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만 정복은 중국 공산당 CCCP에게 국가적 자부심과 집권 정권의 정당성과 깊이 연관된 핵심 목표로 여겨집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환멸은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CCP는 책임을 요구하는 증가하는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 신장, 홍콩과 같은 지역 내 분리주의 운동은 이를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높아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적,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CCP는 특히 지도부가 흔들릴 경우 내부 권력 투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약화되고 공산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열어주며 파벌주의 또는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및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장기적 영향.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중국의 즉각적인 정치 및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도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고령화 인구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900만 명의 출생아를 기록하며 인구 증가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여성 1인당 0.7명의 출생률로 낮아질 경우 향후 몇십 년 안에 중국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생산성 저하, 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현재 14억 명 이상에서 약 11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0년까지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인구가 5억 2,50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을 악화시키고 줄어드는 노동력이 사회 서비스, 의료, 연금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고령화 인구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적고 국가 자원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 생산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혁신 및 산업 성장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술 발전과 경제 개발을 주도할 인력이 부족해져 중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정 인구 위기는 중국 내 사회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인구를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는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만은 시위나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 복무를 할 수 있거나 할 의향이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군사적 야망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압력이나 내부 권력 투쟁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인구, 정치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기로 향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향은 국가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야망을 소멸시키며 시진핑의 유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만의 함정은 베이징의 국가 부흥의 꿈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